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요즘 3기 신도시다,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 개발이다 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은데요. 그 중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사전 청약제. 그래서 원래 보통은 그냥 청약이면 청약인데 앞에 사전이 붙었으니까 본 청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청약 이전에 몇 년 전 정도의 사전 예비 청약을 해서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100% 본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사전 청약제입니다. 사실상 이 사전 청약제는 옛날에도 시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MB 정부 때 2008년도에 도입돼서 2009년, 2010년도에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본 청약과의 시간적 거리가 꽤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본 청약까지 막 5년, 6년, 그 이상 막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죠. 아무래도 사전 예약한 시점보다, 청약한 시점보다 본 청약이 길면 자격 요건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당시에 생각했던 분양가가 아니라 5년 뒤, 6년 뒤, 7년 뒤 되면은 분양가가 더 상승돼 있겠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기에 어려운 분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의 분양가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가로 이제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월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본 청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청약부터 본 청약까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토지 보상이 끝나고 또는 지구계획, 택지 지구계획 같은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한 지역부터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겠다. 왜냐하면 주요한 사항들이 끝나면 아무래도 본 청약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짧고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사전 청약이 있고 본 청약까지 거리가 한 시간적 거리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큰 문제가 나타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 9천 가구 정도 먼저 사전 청약제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단지의 위치는 특정이 됩니다. 그러나 설계도는 대략적인 설계도만 제공이 돼요. 그리고 예상 분양가 정도만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습득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공공 물량을 먼저 한번 이렇게 선점하는 것은 어떨지. 그럼 정부가 왜 사전 청약제를 들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본 청약이 있어서 그때 청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에 들어갈 거를 땡겨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과열된 청약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이 좀 달라요.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뭔지도 좀 알아보시고 내가 가능한다면, 자격이 된다면 한번 지원을 꼭 해보세요. 사전 청약제가 적용되는 공공 물량은 3기 신도시 위주로 갈 텐데 약 공공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3만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제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매 제한. 사실 전매 제한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런 전매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 대도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못한다. 전매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전에, 한 4, 5년 전에 반포에 청약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가면은, 모델하우스 가면은 정말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또는 보유 목적으로 이거를 온 사람들이 맞나? 이제 그러한 느낌이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상담 내용이 6개월 전매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첨만 되면 6개월 뒤에 전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P라고 그러죠.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을까?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납부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되면 6개월 전매 제한으로 목돈을 벌려고 온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에 온 목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경쟁률을 보니까 경쟁률이 127대 1, 127대 1에서 86대 1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나 들이댔어요. 전매 제한 6개월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은 피 받고 팔면 되는 거야. 그리고 살 사람은 줄 서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구경을 하고 이제 상담을 좀 받고 나오면서 그 부동산 관련하신 분은 아닌가? 하여튼 좀 그런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저를 붙잡고 쇼핑백에다가 크리넥스랑 물티슈, 이렇게 화장지 이런 것들을 싹 선물처럼 해놓고 그걸 주더라고요. 주면서 제 연락처랑 제 이름을 적어갔어요. 그러면서 당첨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6개월 전매할 때 싹 처리를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연락을 다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럼 보통 피는 여기는 얼마 붙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말씀이 주변하고 시세 차이가 지금 3억 5천에서 4억 난대요. 그만큼 싸게 3억 5천 4억 싸게 분양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최소 2억 이상은 피가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나네요. 바로 이렇게 피 장사를 하기 위해서 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전혀 살 의지도 없고 보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연장해 놓은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연장을 해 놓으면 중도금, 잔금을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되거나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 집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실거주자가 청약을 하는 거지. 이제는 피만 보고 단순히 전매하겠다 그런 목적의 청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생기는 경쟁률은 좀 찐 경쟁률이 아닌가.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쟁률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위브캐슬이라는 대단지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6개월이었습니다. 물건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분양가 대비 2억에서 2억 4천 정도의 피가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와,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그냥 앉아서 누군가가 2억에서 2억 4천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앞주머니 있죠. 앞주머니에 딱 꽂아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의 연장은 너무 잘한 행정이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제와 그리고 전매 제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금도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죠.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돈의 가치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가 될지라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로 부동산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맞는 부동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릴게요.